안녕하세요, 레시피입니다. 오랜만에 강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제 코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긴 링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었는데 최종 결과 파일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던 점이 아쉬워서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설명을 곁들여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라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제 메일로 불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수정해서 안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IDE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구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하시면 맨 위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뒤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한 뒤에 여기 보이는 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레시피라고 검색하시면 쿡북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서 저는 설치해 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언인스톨인데 여러분은 인스톨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아이콘이 하나 생기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시고 이 목차에 마우스로 올려보면 이렇게 강의 선택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기는데 이 버튼을 누른 다음 원하는 강의의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왼쪽에 강의 목록이 나오는데 목록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설명할 코드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 창이 왼쪽에 표시되고 오른쪽에 코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익스플로러 메뉴로 들어오면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접 코드를 수정해 보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라 강의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에이작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 있는 요 에이작스 기초 프로젝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에이작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작스는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비동기 통신 방법을 의미합니다. 웹에서 비동기 통신이라는 것은 프론트엔드에서 페이지 전환 없이 웹서버와 통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웹에서 실시간으로 문서 편집도 하고 지도도 보는 등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기능들이 다 웹으로 구현되고 있죠. 이렇게 웹에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이작스라는 비동기로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르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비동기라는 말은 원래 웹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웹페이지가 전환됐다, 깜빡인다 이런 말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비동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에이작스에 한정해서 설명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동기 처리는 앞으로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해질 것 같으니 시간 나실 때 동기와 비동기 처리에 대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구글에 들어가서 아무 검색어나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저는 에이작스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연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가서 브라우저가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로드했는지 확인해보는 이 창을 연 다음 페이지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2번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추가가 되죠. 지금 보고 있는 요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들을 서버로부터 불러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HTML 문서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태그들입니다. 즉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웹 서버에서 페이지를 구성하는 전체 HTML을 받아 이렇게 그려줬던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온라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스피드를 한번 슬로우 3G로 바꿔서 확인해 보면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슬로우 3G로 바꾸고 페이지 이동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깜빡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동한 페이지를 그리려면 HTML이 필요한데 서버에서 받아오는 시간이 늦어져서 이처럼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화면 전체를 다시 그리는 방식을 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비동기 방식은 여기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색어에 이렇게 AJAX라고 입력을 해보면 밑에 추천 검색어들이 나오죠. 이 추천 검색어들도 모두 웹서버에서 받아오는 것인데 동기 방식처럼 화면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번엔 목록 전체가 바뀌지 않고 밑에 추가가 됩니다. 클릭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주기 위한 기초 데이터들을 받아왔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자바스크립트로 지금 이 보이는 이 화면에 추가해주기 위해서 서버로부터 비동기로 받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 갱신 없이 서버에서 값을 받아오는 것을 비동기 통신, 즉 AJ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AJAX 사용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XML HTTP 리퀘스트, 그리고 $.ajax, 그리고 Axios,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XML HTTP 리퀘스트는 비동기 통신을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객체이고, 이 $.ajax는 jQuery에서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메소드고, Axios는 ECMAScript 2015에 추가된 스펙인 프라미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이 AJAX와 Axios는 모두 XML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개발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아마 이 AJAX는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과거의 jQuery는 거의 프론트엔드 개발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을 이 AJAX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콜백 지옥 같은 기존의 비동기 처리 방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프라미스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던 웹 개발에서는 주로 이 Axios나 fetch 같은 프라미스 기반 AJAX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시피 쿡북 메뉴에서 기능 설명을 누르면 이렇게 예제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 익스플로러 메뉴를 눌러서 프로젝트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이처럼 사용자 입력 폼이 있고 밑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입력 폼에서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한 뒤 게시글 읽어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게시글 목록과 댓글 카운트를 읽어오는데, 이 데이터들은 JSON 플레이스홀더라는 테스트용 API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게시글 읽어오기 버튼을 누르면 load articles라는 함수가 실행되는데, 이 함수는 이와 같이 게시글을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load articles 함수를 확인해 보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user id라는 변수에 가져오고 XML HTTP 리퀘스트를 생성해서 XHR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XHR에 상태값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는 콜백 함수를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호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값이 done인 경우에 호출이 완료됐다는 뜻이니 이렇게 스트링 형태의 리스폰스 텍스트를 JSON 형식으로 변환하고,
포문을 돌려 댓글을 불러오도록 load comments 함수로 호출합니다. 이렇게 콜백 함수를 등록했으면 XHR에 오픈 메소드에 HTTP 메소드와 URL을 넘겨주고 send 메소드로 호출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1을 입력했다고 가정해보면 이와 같은 데이터가 리스폰스 텍스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 포문을 돌면서 load comments 함수로 넘어가는 값은 user ID, ID, title, 그리고 body가 있는 이 JSON 객체가 되겠죠. 그 다음 load comments는 넘겨받은 게시글에 달린 댓글의 카운트를 가져옵니다. 함수 안을 보면 XML HTTP 리퀘스트로 가져오는 것은 동일하고 onReady state change에서 테이블에 trtd 태그로 실제 리스트를 추가하는 이러한 코드만 더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전형적인 콜백 함수를 사용했을 때 구조입니다. 게시글 목록하고 댓글을 가져와서 테이블에 추가하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관련 코드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죠. 자, 그 다음은 jQuery에서 제공하는 AJAX 메소드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레시피 쿡북 메뉴를 열어서 AJAX로 리스트 불러오기, 여기를 눌러보시면 예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많이 달라지진 않았고, AJAX 메소드에 이렇게 URL이나 HTTP 메소드, 그리고 호출 성공 시 실행할 콜백 함수를 이렇게 JSON 형태로 값만 지정해주면 jQuery가 알아서 호출해주는 방식입니다. jQuery도 역시 콜백 함수이기 때문에 구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XML HTTP 리퀘스트를 직접 사용했을 때보다 사용 방법이 간편해지긴 했지만 jQuery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로 jQuery를 불러와야 합니다.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면 동작은 이렇게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엔 Axios입니다. 역시 쿡북을 열어서 Axios로 리스트 불러오기,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예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xios는 프라미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 당연히 프라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다면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야 합니다. Axios는 기본적으로 웹팩과 같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별도로 추가한 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구조와 최대한 동일하게 만든 코드이고 Axios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Axios 객체에 get이나 post, put, delete와 같이 HTTP 메소드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다 제공합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것이니 이렇게 get에 URL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기면 then의 응답값이 JSON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리스폰스를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고 코드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출력된 값과 같이 헤더 값이나 응답 코드 값들도 같이 있고 여기 데이터에 응답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폰스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코드 자체는 기존 코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는 기존 콜백 함수 형식과 구조가 같지만 에크마스크립트 2016에 추가된 async와 await을 사용하면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쿡북으로 돌아가서 이 메뉴를 눌러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가독성을 높인 코드입니다. 먼저 이 펑션 앞에 async를 붙여서 선언해 줬죠. 이거는 이 함수가 프라미스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Axios get 앞에 이렇게 await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해 줬는데 await은 프라미스 객체에 then에 들어오는 파라미터를 이 앞으로 넘겨줍니다. 따라서 이전 코드에서 리스폰스로 받았던 데이터들을
이 앞에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코드이겠죠. 이 async와 await의 자세한 동작 방식은 제가 올려놓은 promise와 제너레이터를 설명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거의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await을 붙여주면 이전 코드에 리스폰스로 받아왔던 데이터를 이렇게 변수 선언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비동기 처리를 하고 있지만 기존 콜백 함수 같은 것들이 없어서 가독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프론트엔드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게 되면 비동기 처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텐데 이 프라미스로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되면 유지보스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AJAX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XML HTTP 리퀘스트나 jQuery의 AJAX 메소드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던 웹 개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AJAX가 무엇인지만 설명드렸고, 앞으로 이 AJAX에 파일을 넘기는 등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좀 더 AJAX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